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월투 부부는 캐나다에서 월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할 계획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배당 ETF에 투자할 것인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형별 파이어족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4인 가족이 해외 파이어족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로 대략 4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생활하시는 분들의 실제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생활비 내역을 작성해 봤는데요. 먼저 그 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대도시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예상한 생활비 내역입니다. 식료품비가 $1,000, 외식비 $500, 생필품비 $300, 그리고 쇼핑 비용으로 $300 정도가 매월 기본적인 생활비로 예상되었고, 교통비로는 대중교통 먼슬리 패스 1인 $100, 주유비와 차량 유지 관리비 $500가 예상되었습니다. 통신비는 휴대폰 2명 사용료와 인터넷 비용 등으로 $150가 지출될 것 같고요. 비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병원비는 월 $100를 지출 항목으로 잡았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예체능 활동비만 월 $400를 잡았고 별도의 사교육은 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매월 지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캐나다 달러로 $3,350, 원화로 301만 5천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략 월 30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하면 캐나다 생활비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늘리면 상황에 따라 생활비는 더 늘어나겠지만 필수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거 렌트비는 월 $3,000를 잡았는데요. 원화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치안이 좋은 지역에 투베드 콘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고차 구입비, 이케아 가구 구입비, 학비, 항공권, 수속 정착비, 각종 보험료가 일회성 비용으로 $73,000, 원화로 6,570만원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차에는 일회성 비용을 포함해서 1억 3,410만원이 지출 금액으로 예상되고 2년 차에는 연간 생활비와 주거 비용으로 6,840만원 지출이 예상되었습니다. 2년간 총 2억 250만원 정도 비용이 캐나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보이고요. 생활비는 매월 300만원씩 배당금을 받아서 해결하고 주거 렌트비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월투 부부의 별도 소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일회성 비용 6,570만원은 주식 투자로 수익 실현한 금액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큰 비중의 수익 실현 금액은 미국 달러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추후 전신한 거래 달러를 현찰 달러화 시켜서 수수료도 줄이고 미국 달러는 캐나다 달러로 직접 환전해서 원화 환전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환전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지출 비용을 모두 계획하게 되었고요. 이 지출 비용 중에서 캐나다 생활비 300만원을 고배당 ETF 투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제하고 매월 300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포커스를 맞춘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고배당이면서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를 투자 대상으로 정했는데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투자 목적입니다. 월 배당받는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률이 11.74%로 매우 높은 QYLD ETF 상품인데요. 나스닥 100 기업을 추종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으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 수익을 고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QYLD ETF는 시장이 횡보할 때 가장 유리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률이 적고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JEPI ETF는 JP모건 자산운용에서 고배당은 물론이고 주가 상승까지 노리며 야심차게 출시한 상품인데요. 배당률이 7.78%로 매우 높습니다. 이 상품은 패시브형 ETF와 다르게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액티브형 ETF인데요. 우량 주식 매입과 커버드 콜 전략으로 콜옵션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SDIV ETF는 전 세계 고배당 기업들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 역시 배당률이 7.08%로 매우 높습니다. KBWY ETF는 돈나무 프로젝트에서도 배당금을 재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소형 니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7.03%의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HNDL ETF는 재밌는 상품인데요. 매년 꾸준하게 7% 정도의 배당률을 지급하는 ETF이고 은퇴자를 위한 상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가 1.17%로 높은 게 단점이지만 고배당 지급과 주가의 저변동성이 장점인 상품입니다. SRET ETF는 글로벌 고배당 리츠 기업 30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미국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고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KBWY ETF에서 투자하는 기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배당률도 6.58%로 고배당을 지급합니다. SHYG ETF는 단기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배당률이 4.98%로 높은 편입니다. 주로 5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하이힐드 채권들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3년에서 5년 만기 채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PGX ETF는 금융주 비중이 높은 우선주 ETF 상품인데요. 배당률이 4.87%로 높은 편입니다. PFXF ETF도 우선주 ETF인데요. 금융주를 제외한 일반 기업, 리츠, 보험사 등이 투자 대상이고 배당률은 4.63%입니다. 마지막으로 SPHD ETF는 S&P 500 기업 중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엑슨모빌, 쉐브론, 알트리아, 필립모리스, AT&T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당률은 4%대 이상이었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배당률이 하락해서 현재는 3.87%의 배당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 배당받는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배당 ETF 투자로 매월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투자 비중으로 미국 고배당주 60%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중 6억을 고배당 ETF에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10개 ETF에 동일한 비중으로 6천만원씩 투자를 하게 되면 현재 배당률 기준 6.54%가 연평균 배당률이 되는데요. 총 6억을 기준으로 6.54%의 배당금을 계산하면 연 3,924만원을 받게 됩니다. 12개월로 나눠보면 월 327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배당 소득세 15%를 공제하면 매월 277만 9,50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비중을 조절해서 연 배당률을 7%까지 올리게 되면 매월 297만 5천원으로 약 300만원을 세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7%를 목표로 정했고요. 매월 300만원 배당금으로 캐나다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고배당 ETF 10개로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신경 쓰지 않고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고요. 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생활비를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로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